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비가 조금 연속해서 내린다고 하니까요. 좀 한동안 뜨거웠던 그런 열기들이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220.51 전일 대비 0.1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소폭 보합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761.42 전일 대비 0.08% 약간 빠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또 종목 진단 또 뒤에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또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진단 의뢰를 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4월의 남자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곧 4월 말에 다가가지고 이제 곧 5월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4월 말의 남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겁니다. 네. 중반에 제가 네네. 4월의 남자라는 멘트를 안 썼더니 네. 시장이 또 곳에 내려왔네요. 그러네요. 네. 4월 말의 남자로 네. 이제 좀 바꿔서 불러주시면 네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제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시장이 이제 이런 조정들은 사실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 초반에는 이제 지난주에 쏟아진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작은 움직임들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드렸잖아요.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기업 실적이 이제는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좀 나쁜 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굵직한 변수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뭐 무역 분쟁이니 뭐 금리니 뭐 브렉시트도 지금 쏙 들어가서 안 나오죠.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단기적 차익 실현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다시 저점을 잡아서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연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조정들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 포트폴리오 잘 정비해서 좋은 주식들을 포트에 담아놓기만 한다라면 그냥 뭐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또 다시 들어왔네요. 근래 조금 소폭 조금씩 팔고 있던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동안 빠질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한 3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매도 규모가 전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작은 차익 매도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어떤 우선주라든지 또는 단기 급등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왔을 테고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금의 이동이 조금 일어났을 건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올 때 코스닥 쪽에서는 또 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은 또 코스피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코스닥 쪽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금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자금이 어디로 도망간다거나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자금이 그동안 들어와 있었던 부분도 그대로 있었고 또 수급이 어디로 도망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시장 자체에서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만들어 놓은 거죠. 재료 좋죠. 성장성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고 수급도 어디로 도망 안 갔다라면 풍부한 유동성들이 이제 차기에 움직일 만한 주도주, 주도 업종들 이런 쪽으로 확 쏠려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아직까지 우호적이다. 그리고 자금도 아직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뭐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미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음 누구야? 나하고 붙을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들인데, 이번엔 또 이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때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뭐 그냥 예전부터 뭐 일이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그 스토리를 좀 보면은, 지금 예전에 그 1차적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간 부분들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기간적으로만 제한이 들어갔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의 여러 국가들하고 이란하고 이제 조합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오게 된 건데, 그 가만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협의에 더 이상 동참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혼자 따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란한테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좀 있었다가 또 뭐 풀어졌다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이 이란에게 이제 그런 강력한 제재, 원유 어떤 수출 또는 이제 수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네네. 식의 어떤 제한 조치를 걸어놨고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8개 국가들에게는 그래도 너희들은 기름이 안 나는 나라들이니까 뭐 조금 이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해줄게. 대신에 6개월 단위로 우리한테 보고해라.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고해라 이렇게 네. 해서 그냥 뭐 한시름 덜고 넘어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5월 2일부터는 모두 다 안 된다. 네, 좀 그냥 한 방에 끝내라. 네. 네. 뭐 이란에서 원유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은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 번 더 조지겠다.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골치 아파지네요. 그래서 네네. 뭐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변동성이 좀 생기는 부분이고 또 이란이 이제 기름을 좀 많이 판매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지금 딱 금지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될 테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유가가 급등하게 되기도 하겠고 또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그런 부분이 또 부담되기도 하겠고요. 네네네. 뭐 이런 상황들이 좀 골고루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쪽 사우디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에서 이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유가가 실제적으로 때문에. 뭐 굉장히 상승을 근래 굉장히 많이 했는데 4월 달만 하더라도 4월 초만 하더라도 60불이 채 안 되었었는데 지금 65불 그렇죠. 네.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번 또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또 유가 상승에 굉장히 또 큰 어떤 이슈를 짚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그 상승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약간 트럼프 쪽에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냥 오르면은 그냥 두는 스타일이고, 좋은 거니까 두는 스타일이고, 내려가는 걸 자꾸 제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유가라는 부분들은 네네. 좀 약간의 위험 자산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유가가 상승할 때는 경기가 좋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 미국 경기는 끄떡없어라는 것을 네네네네.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해임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네네네. 이게 지금 사우디하고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작년 같은 때 사우디하고 지금 서로 만나가지고 뭘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그때 사우디한테 뭐 감산하지 마라, 유가 더 올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네네네. 그 사우디 쪽에 그 이름이 카스큐즈였나요? 네네네. 그 암살한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키를 가지고서 계속 사우디 압박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란 쪽도 이란 정규군인데 국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네.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면서 이 부분은 그냥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란을 단순하게 제재한다기보다는 유가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면 네네. 이제 미국이 뭐 이 정도 만족해라고 하면 다시 이 부분이 또 해제가 되는 네네.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분쟁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유가를 조금 올리기 위한 정쟁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재선도 음모론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그냥 올라가는 걸 그냥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유가 얘기도 나왔으니까 오늘은 유가 관련 수혜주들을 조금 살펴보고 종목 진단 의뢰해 주신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직격탄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죠. 바로 이제 중공업주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유가보다는 또 LNG 쪽으로 또 관심을 또 가지게 되죠. 현대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중공업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 이유들은 네네. 이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가면서 뭐 해운업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네네네. 뭐 배의 또 수주가 늘어나고 뭐 이런 쪽.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상승하니까 뭐 LNG 쪽에 어떤 수주가 증가한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중공업 관련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뭐 플랜트 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면 이런 쪽에서 또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랜트 쪽 사업을 또 일단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도 하고 있고 플랜트도 하고 있는데 조선이 거의 대부분이긴 했죠. 근데 60%대 이상의 어떤 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017년도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그게 분산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그래도 뭐 조선 쪽이 많긴 많습니다만은 근데 해양 플랜트 쪽이 조금 더 그 규모가 좀 커지는 네. 그런 형태로 좀 가서 아마 조선과 플랜트 쪽 두 가지 갖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번 유가 상승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마 오늘 뭐 대체적으로 주가가 다들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에 추세가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랫동안 맞습니다. 이제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유가 어떤 상승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이번에 그 흑자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네네네. 현대중공업이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 이제 흑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뭐 흑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예상치는 적자였거든요. 맞아요. 네, 적자인데 이게 만약에 흑자로 나온다 그러면은 요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보이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네. 조선업황들이 워낙 저점에서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이 이제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네. 기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자리는 뭐 그냥 뭐 아주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수 또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과의 어떤 친구, 동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도도 아니고요. 뭐 네네. 매수도 아니고 그냥 관망이네요. 네네, 네. 관망 정도로 네네. 보시고. 오늘 근데 장중에 5.8%, 5.83%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네.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들인데, 그동안 또 한동안 또 M&A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런 또 내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었네. 그런 것도 조금, 뒤로 하고 3월 말부터 약간 이제 상승의 흐름을 조금 바꾸고 있는 모습인데, 좀 관망을 하시고, 일단, 네네.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너무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비중을 많이 갖고 가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관망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봤고요. 이제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네네.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만 더 나은 편입니다. 네네네. 네. 약간 바닥을 조금 친 더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 보이네요. 네네네. 좀 그렇기도 하고. 네네. 뭐, 근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지금 1조 원대 수주를 또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인도 쪽에서.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쪽에서는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플랜트 쪽보다는 조선 쪽. 네네. 이런 쪽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뭐 거의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이런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네네네. 쪽으로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기업 자체가 워낙 이제 이 업황 자체가 저점을 찍고 있는 상태이고 네네. 또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런 중공업 관련한 어떤 이런 수주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네네. 조선업주들이 이제 그동안 중국에게 뺏겼었던 그런 일감들을 다시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당분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조선업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이제 선주들이 한번 크게 네. 한번 네. 대였던 상황이니까 배가 그러니까요. 가다가 멈춰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네. 되니까. 저도 예전에 그 중국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네네네. 망망대해에서 밤중에 배가 멈춰가지고요. 중국산이었나요? 네네. 중국 배를 타고 갔다가 네네. 배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네. 엔진이 멈췄다는 거죠. 안 되겠네, 중국.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나 공포에 떨었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네네네. 다시 배를 안 타거든요. 아. 절대 배 안 탑니다. 그러시구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선주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걸 싣고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배가 멈춰봐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납품 기일도 맞춰야 되고 네. 일단 뭐 서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이제 뭐 중국 쪽의 어떤 수주가 좀 감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역시 우리나라야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을 좀 터닝하는 흐름들이 좀 천천히 나오긴 하더라도 네.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이게 계좌에 지금 제가 7,000원대의 매수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수익은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거는 당장 뭐가 크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멀리 보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네,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가져가시는 부분.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바닥권 상황이라고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공업 우선주는 상한가가 같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뭐 우선주 열풍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도 뭐 우선주 상한가 간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네요. 근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미만 보인다 그러면 우선주냐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주가 우선 올라가네요. 네. 자,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뭐 중공업주를 봤는데 이제 뭐 플랜트 쪽으로 확실하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랜트 쪽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기대치를 좀 많이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기름이 비싸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저걸 하려고 하겠죠. 이제 플랜트를 해가지고 기름을 더 많이 퍼내야 되겠다. 뭐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은요. 이란 쪽에서의 어떤 공급을 차단시켜버린 부분이라서 다른 쪽에서 그 공급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당장 더 파내자 해갖고 더 파낼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이것을 뭐 장기적으로 플랜트를 더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그동안 중단됐었던 플랜트 사업이 있더라면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국내 플랜트와 해외 플랜트를 전부 다 합쳤을 때 뭐 50대 50 비중으로 지금 플랜트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번 유가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도 지금 뭐 완전 바닥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2016년, 2017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저점 다지고 상승해오는 구간이라서요.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지독히 고생도 많이 했고요. 업황만 좋아진다라면 이제 시장만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관점에서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홀딩, 강력 홀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봤고요. 보는 김에 이제 약간은 이제 플랜트도 있고 국내 건설도 같이 끼어 있는 현대건설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이제 중동에서 가장 인정을 받은 첫 번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뭐 해도 뭐 MB가 뭐 영웅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지금 좀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플랜트 쪽, 인프라 쪽 이쪽만 두 개 합쳐도 거의 50% 가까운 그 사업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건축 뭐 주택 이런 쪽에 사실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국내 부동산이 뭐 불황이다, 뭐 분양이 안 된다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시장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 또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플랜트 이런 쪽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업종에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북 관련주도 좀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의도치 않게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서 저항대가 6만 원대 후반, 7만 원대까지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다 나온 상황이라서 저항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보면 아래쪽 지지도 두꺼워요. 그래서 아래쪽 밀리지도 않죠. 5만 원대 지지가 잘 되고 있고, 근데 저항은 또 7만 원대까지 나와 있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런 좀 재미없는 약간의 박스권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도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들 또 여기다가 뭐 대북 지금 김정은이 또 열차 타고 러시아 간다고 또 푸틴이 이제 초대했다고 하는데 뭐 정상 국가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약간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가 또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뭐 대북 쪽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 상승도 당장은 뭐 실적에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 업황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라서
홀딩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 뭐 급등을 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홀딩 전략으로 정도만, 또 시간을 조금 길게 봐야 된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북 그 이슈가 너무 강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비중 많으시면 가볍게 뭐 6만 원이나 6만 5천 원 전고점 부근에서 비중 좀 줄여 가셔서 길게,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뭐 유가 상승 수혜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 진단 의뢰하시는 종목 등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성년님께서 화신테크를 물어보셨네요. 화신테크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호재에도 주가 반응이 없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화신테크에 나온 호재가 이제 그 자회사가 LG화학하고 930억 공급 계약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호재가 이제 좋은 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집중 육성하는 그 업종군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미래자동차에 전기차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신테크의 자회사가 그 계약을 맺은 것이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차 전지 쪽이거든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전기차 뭐 자회사의 어떤 지금 뭐 높은 어떤 수주, 공급 계약, 그다음에 뭐 업황의 개선 전부 다 좋은 쪽인데 주가는 지금 잘 오르지 못하고 있죠. 마이너스가 났어요. 잘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모양새가 지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 여름에 한번 튀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 겨울에 한 번 더 튀었는데 두 번 정도 튀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쌓여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좀 많고 저항이 두꺼워지는 형상이 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4,400원쯤 나와 있는 저점 지지,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되면 애매한 3천장의 모습으로 지금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 3천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아무리 좋은 그 재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쪽에서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결될 수 있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호재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재료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유지를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아무리 뭐 그 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4,000원대 이상에서는 유지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3천정의 모습을 좀 띄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매수를 뭐 이렇게 딱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비중을 실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다 생각되고요.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참고하고 상황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썩 좋아 보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한 자리, 굉장히 좀 그런 자리이고, 아무래도 장기 평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가야 돼서 이런 모양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는 성투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지점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매수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로 하고요. 아니면 이게 고점에 혹시나 물려 계신지 모르겠는데 질문 주신 분이 7,000원권이나 또 급하게 또 재료 호재 나왔을 때 따라 들으셔도 또 고민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지지선이 무너지면 바로 비중을 또 줄여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신테크 어떻게 보면은 단기 3천정이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미리 반영돼서 작년 여름에 좀 고점을 작년 겨울에 11월에 고점을 친 모습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뭐 삼성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삼성전기 마지막에 또 스카이 K님께서 의뢰를 해 주셨네요. 삼성전기는 이제 뭐 아버님이 사시려고 하신다고. 맞아요. 그렇게 쓰셨는데, 이 10만원대 지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화신테크하고 모양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비슷한데, 1차 급등, 그 다음에 2차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그 전형적인 3차 급등을 이제 3차 이제 상승 패턴을 이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인데, 이 부분이 실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천정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원, 적어도 95,000원대의 지지는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도 쌍바닥 형태를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바닥을 잡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이게 특별히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 가격을 14만 원대로 네.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14만 원대까지는 뭐 받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직전 고점대 16만 원대 중후반 요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의 어떤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매수가 일단 들어와 주기만 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뭐 여기 증권사 목표 가격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수익률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인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네. 최저점으로 본다면 이제 10만 원대 지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지금은 일단 당분 홀딩 하시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들 이슈된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뭐 어떤 호재가 나오고 또 악재가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고 또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탁탁탁 들어가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시장이 불가능하죠. 네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종목들,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는 것. 이 가장 큰 어떤 투자에서 좋은 그렇죠. 방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거는. 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네, 그거를 하나 더 붙일까요? 모든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하라. 네, 멋지네요. 우리 팜 시스템을 붙여야 되니까요. 네네, 맞아요. 모든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하라. 네, 그러면. 네, 계속 붙여야 되겠 살 또 붙여주세요. 네. 모든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하라. 아주 멋진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것을 마무리로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좋은 주식을까지 하면 뒷부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